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 이제 북미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죠. 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제 몽골 쪽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고, 금년에도 작년과 좀 유사한 움직임이 있고, 진도는 조금 더 나간. 그래서 작년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리고 바이든의 또 선거가 내년에 또 다가온 그런 상황들이 또 있고, 또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또 시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근데 벌써 여러 번 시도해 끝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지만 이를 이루는 거는 또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예전보다 진도는 더 많이 나갔다. 이런 취지의 말씀 드려봤고, 마침 또 최근에 이제 어젠가 그젠가 몽골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뭐 예고된 바지만 몽골에서 울란바토르 대화라는 것을 지금 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특히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북한과 일본이 오느냐, 우리나라는 당연히 갈 걸로 봅니다, 저는. 네. 이런 점이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울란바토르 대화라는 게 좀 낯설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몽골의 고위 공무원이 이제 몽골 매체를 통해서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울란바토르 대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괄 설명, 또 그 개괄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몽골의 입장, 이런 걸 한번 짤막하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라고 대화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났어요. 제가 늘 소개드리는 여기 뭐 몽골에는 이게 그냥 약간 구경 방송의 영업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33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라가 막 작지만 되게 발전되는 그런 형태도 조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제목이 뭐라고 적혔냐 하면은 울란바토르 대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촉진 회의. 이겁니다, 그냥.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촉진을 위해서 울란바토르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봐서 한 20개 정도 나라에서 참석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한 8회째인 것 같은데, 예전 그 어느 때보다 활황된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촉진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예, 북한 문제 해결을 의미해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이제 몽골에서 향후 지금 교황이 오게 돼 있잖아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인구 330만의 비기독교 국가에, 이 한여름에, 오늘 보니까 최고 기온이 몽골 울란바토르가 31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26, 27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절대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미팅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휴가 갈 시기거든요, 가족과 함께. 서구는 더 그렇고 노구의 교황은 더더욱 안 맞는 시점이에요. 딱 그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극복할 만한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큰 관심사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예. 자, 이 큰 틀은 제가 보기에는 이때 짜진 거예요. 23년 5월 3일 한 미팅, 이거 울란바토르에서 했죠. 미국과 한미몽이라고 그러죠. 미국, 한국, 몽골 국장급 회의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언제 벌어졌느냐? 5월 21일 G7 회의 히로시마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 평화공원에서 있었잖아요. 원폭 떨어진 곳에서. 그 이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돌아가다가 들러서 몽골 대통령을 만나고 가죠. 그 이후로 딱 벌어진 첫 번째 실무 회의예요. 여기서 큰 골조를 이미 큰 틀을 다 짰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뭐 교황이 오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드리는 기초적인 자료는 뭐 이제 실체적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여러분이 다른 의견을 도출하실 수는 분명히 있어요. 같은 실체적 사실을 가지고 저는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국장급 회의가 있었다. 이 결론이 공동 합의문으로 나왔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안 나오고.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이게 큰 틀이거든요. 그것이 북미 종전선언은 몽골에서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하늘만이 아는 일이죠. 하지만 진도는 제법 많이 나갔다. 그 어느 때보다. 자, 그 회의가 2023년 5월 30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주요 사항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이제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몽골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어요. 즉 이것은 5월 20일경에 있었던 G7 회의에서 평화공원에서 했죠. 히로시마. 그 비핵화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간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의 큰 툴이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은 이것을 단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북한의 핵 위협 제거,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게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까지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선수기 때문에 이걸 치고 나가서 교황까지 데리고 오면은 중국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이 모색되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꾸짖고 때려주는 그런 미국의 리더십에서 차세대 리더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 큰 그림 속에 있다. 그렇지만은 역시 핵심은 알맹이는 북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깥으로 갈수록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통하면 통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이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의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말은 지금 몽골에서 벌어질 울란바토르 대화 그리고 관련된 회의 지금도 바쁠 거거든요. 아주 회의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교황 방문으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 정치적 결정을 하겠죠. 그거의 기본 테마는 담대한 구상의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다. 이미 이제 몽골은 비핵화 지역이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몽골은 주위 나라들의 강대국에 휩싸여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처신을 잘해서 내몽골과 다시 합해져서 옛날 몽골의 영광에 다가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나라예요. 그 과정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오랫동안. 제가 봐서는 한 20년 가까이 그런 생각이 고정돼 있었다. 한반도의 변화가 곧 중앙아시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몽골은 비빌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지가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 330만의 나라가 어떻게 활개를 펼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원대한 기억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생각을 오늘 자료 준비를 하면서 더더욱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또 이야기한 게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했죠. 에너지. 여기 보면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즉 전 세계 공급망인데 뭐냐면은 말 애매하게 적어놨죠. 아주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게 수소 에너지하고 상관이 크게 있겠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요 말씀을 드린 하루 이틀인가 며칠 안 돼서
총리랑 대화를 했죠. 화상회의를. 그리고 여기서 삼국 정부는, 여기서 한국은 상당히 좀 미온적이었지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6월 15일에서 16일,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이틀 남았네요. 16일에 개최되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제8차 울란바토르 대화의 목표를 지지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몽골 외교부 실장이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3국 간의 합의안 틀 속에 있는 것이죠. 그걸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회의가 이 더운 시즌에, 오늘 몽골 울란바토르의 온도가 31도예요. 우리보다 높아요. 엄청 더워요. 예.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노구를 이끌고 반기문도 저기 참석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진 속에 보시는 장면은 트랜스 알타이 지속 가능 성장 대화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인 행사에 앞서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12에서 14잖아요. 15, 17은 그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거에 지금 포석을 이제 쌓는 단계인데, 제가 이전에 사실 지금 작년 있고 그 다음 이제 코로나 전에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찾아보면 어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보더라도 이 행사는 트랜스 알타이라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알타이 제이라고 분류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알타이 산맥이 있는 곳이 어디냐?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그 외 쪽 국경을 이루는 그 산악 지역이에요. 그런데 몽골이 트랜스 알타이를 말을 해요. 이것은 그 알타이의 기운이 몽골까지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구사에 대한 부분하고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알타이라는 것은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가. 알타이라는 단어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몽골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공감할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교통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핵심이 알타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몽골이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몽골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의 메시지도 아니고 미국의 메시지도 아니고 중앙아시아의 정체성, 한국, 일본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알타이라는 거, 뿌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그 문명을 우리가 공유했다라는 거, 러시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여러 지역에 칸국을 설치했어요. 심지어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마지막까지 원나라가 멸망한 지 2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후까지 칸국의 전통, 몽골의 전통을 지키면서 저항했던 칸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에 설치했던 칸국이에요. 원나라가 우리를 점령했었지만 우리는 이미 뱉어내고 갔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까칠한 나라였지만 러시아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민속이나 러시아의 민속 음악을 들어보면은 되게 우리랑 공감되는 색채가 많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그들의 생명인, 그들의 미래인 몽골이 그런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인구 330만의 저개발 국가가 자기 자존심 세울 수 없어요. 이럴 때.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트랜스 알타이란 말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팍스 아메리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트랜스 알타이가. 물론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그걸 점화시켜서 재폭발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죠. 한반도. 예. 그래서 이것을 누가 기획했느냐? 이 기획이 대단해요. 반기문 재단하고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사실은 반기문보다는 옥스퍼드 대학에 눈이 더 갑니다. 영국도 어떻게 보면 유럽의 몽골이에요. 예. 관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누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어디로 힘이 지금 이전되고 있는 거냐? 그러면 그 가운데 교통 정리를 해야 되고, 가운데 길목이라는 게 있게 돼요. 목이 좋은 곳. 그 목이 좋은 곳을 잘 노리는 본능적인 능력을 가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지금 몽골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두 나라가 만났어요. 그래서 옥스퍼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보다는 옥스퍼드에 눈이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화여대까지 참석을 했더라고요. 저 왼쪽에 서 있는 여자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이화여대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한 사람인데, 이름은 어려워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들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울란바토르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울란바토르 이니셔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대화라는 단어, 이게 다이알로그라고 번역도 되는데, 어떤 데서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라는 단어가 이제 다이알로그, 대화로 좀 부드럽게 바뀐 건데, 몽골이 원래 쓰고자 했던 단어는 이니셔티브인데, 이니셔티브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가장 비슷한 단어를 선택해 보자면은,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점. 그래서 나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길목을 잘 알아서, 여러분, 요 길목에, 요런 길목에 장사가 잘 될 게 뭔가를 딱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미래는 주변의 관계에서만 설정이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는 없다. 자기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의 관계를 잘 봐서 그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해주는 것이다. 그게 이니셔티브고 울란바토르 대화의 핵심이고, 지난번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했죠. 정상회담 파토 났을 때 마지막에. 그걸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그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추파를 던졌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제 느낌이에요. 왜냐? 그렇게 되는 것이 향후 일에 있어서 자기를 계속 지렛대로 삼게 되기 때문에 그날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정상급에서는, 눈치 있는 정상급에서는 이것의 북미 간의 종전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활황, 그리고 전 세계에 벌어질 지각 변동, 그 여파로. 그게 엄청나게 크고, 향후 미래를 상당 부분 많이 이끌어갈 에너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은 그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네. 몽골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결판 안 나고 헐러 몽골까지 온 거는 천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공무원이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을, 힘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동북아 지역이 왜 중요하냐. 동북아는 인구란 면에서도 그렇고 향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세계 정세의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인구 330만의 나라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 몽골어나 키릴 문자로 쓴 그런 자국용 그런 인터넷 사이트도 아니고 영어로 해서 해외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 특히 이런 지금 관심이 다시 몽골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계자들이 와서 저 같은 사람도 보잖아요.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세에 동북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동북아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게 안 들어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동북아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게, 그 가운데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 걸림돌을 제거를 하는 역할을 몽골에서 해라. 몽골은 그걸 활용해서 옛날의 영광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이해 충돌, 패권 경쟁, 영토 분쟁, 상호 불신, 이런 게 쌓여서 막고 있다.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미국이 조장한 부분이 많아요. 미국이 조장한 부분이 맞죠? 남북 분단이 미국이 관여했죠.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가 가까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이 수교할 때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지대대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한반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 이것은 미국이 입장이 바뀌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베이징에서 시작된 2003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6자 회담이죠. 6자 회담이 교착 상태다. 그때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였죠.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 안 냈는데 이것을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한다는 암시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쭉 맥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남북과 다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관계자한테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듣기 어려운 정도의 깊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몽골이 해왔던 것에 대한 것들이 느껴져요. 여기 보시면은 2009년, 2012년에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으로서의 자리로서 몽골이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몽골에서 북일 간의 회담을 한 거예요. 네. 자, 2009년, 2012년인데, 저때는 뭐냐, 몽골이 북한과 일본이 상당히 강력하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던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가? 남한이 저기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때 한번 2009년, 2012년 우리로 치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저때가 2009년, 2012년 어떤 이유에선가 일본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했다. 북한과 함께. 그래서 동북아 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즉 몽골이 계속 전략적인 고민을 해왔다는 거예요. 즉 한반도에서 어떤 분위기가 불어서 본인들은 지금 위에는 러시아, 남쪽에는 지금 중국으로 꽉 막혀 있는데 그 숨통이 트이는 일의 시작이 한반도에 시작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몽골 사람들은 한 20년 이상 동안 믿어왔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소통이 돼서 유럽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수도 꼭지가 딱 트이면 몽골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전역, 유럽까지 큰 지각 변동이 생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느낍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예. 그래서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이 참석하나. 즉답을 피했어요. 참석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여러모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한테 그 질문을 한다면 참석할 가능성이 50% 넘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필리핀, 카자흐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국가는 프랑스는 예전부터 북미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나라예요. 영국은 눈치가 빠른 나라죠. 작년 이맘때도 영국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 당시 여왕이 죽기 전이에요. 거기는 이제 북한과 영국은 수교국이죠. 거기서 친서서로 보낸 거를 공개를 하고 막 이랬죠.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 있는 주한 영국 대사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그랬어요. 자, 필리핀이라는 부분은 한반도가 이제 소통이 된다면은 대중국 방어막이 되는 그 국가죠. 여기 배팅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미국 쪽으로 돌아섰으니까 처음에 독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다가 힘에 붙여서 결국 미국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중국을 포위하는 쪽에 관심이 있죠. 카자흐가 이게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외에 어떤 나라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당연히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이게 핵심이고 네덜란드도 눈치가 빠른 나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자, 그리고 또 언급하는 것이 유엔에서 고위직이 온다. 이러면서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여성을 언급을 해요. 이름이 이주미, 나카미츠 이주미. 예. 직함이 뭐냐? 유엔에서 군축, 군축 대표예요. 의미심장하죠. 자, 이걸 보면은 이번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뭐 지금 도착했겠네요. 비행기 타고 몽골에. G7 히로시마 5월 19일부터 21일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 미국의 결정이 통보됐어요.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작년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트럼프 때보다 그리고 바이든 초기 때보다 지금 훨씬 구체적이에요. 내년에 바이든의 선거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느껴져요. 바이든은 지금 재선을 해야지만 미국이 이 위기를 지금 잘 돌파할 수 있다. 미국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크롱이 바빠진 거고 저기 기시다도 김정은과 만날 의향이 있다. 김정은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게 몽골이고 예전에도 일본 대표하고 북한 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했던 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게 2009년, 2012년 몽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죠. 오히려 우리가 그 끼는 게 이상할 정도지만 우리는 안 갈 수가 없겠죠. 가기 싫더라도 끌려가야 되겠죠. 일단 합의를 해놨으니까. 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이 노구를 이끌고 교황이 간다고 했던 거예요. 예. 이걸 2021년 한반도로 오겠다라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고 같은 목적으로 이번에는 몽골을 간다. 그렇게까지 확장을 해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던 것이죠. 예. 자, 오늘은 몽골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